서울 오세훈 시장 저 덜 떨어진 친구가 우리 돈 1억 2천만 원 또 뺏어갔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좌파인지 우파인지 도대체 도라이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어? 박근혜 대통령 자기 지원 유세 나갔다가 카트 털 맞아가지고 지금도 이번에 이빨 씹지도 못하고 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게 전마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고마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찬성하더라. 찬성. 인간의 길을 포기한 인간. 우리가 3만 불에서 정체를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기회를 가질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거냐. 그것은 지도자를 누구가 뽑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문재인같이 새빨간 지도자를 뽑으면은 또 김정은, 시진핑 쳐다보다가 국격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자존심도 상할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중립 외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덩거리 외교라고 그러죠. 미국과 러시아 또 유럽연합과 러시아 덩거리 외교를 하면서 동맹을 가지지 않았다. 거기서 우크라이나는 하루 만에 무너진 겁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은 김정은하고 손잡고 있고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혈맹관계예요. 그런데 이 새빨간 친구들이 돌아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이상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미국 가서 거짓말하다. 거짓말. 그러니까 미국의 고위 정보 기관 제가 만났잖아요.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들 국회의원이 갔는데 22명이 나옵니까? 우리나라 언론만 이러지. 컨퍼런스 하는데 22명 15개국의 백악관 출입기자만 22명이 나와서 제가 문재인 정권 설명을 해줬어요. 저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이고 반미 정권이다. 당신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 공산사회주의자, 소위 자생 공산사회주의자들하고 내각제, 권력지향적인, 여러분들 내각제 하니까 대단히 무슨 정치적인 그게 메시지가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배신한 사람들, 지금 그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캠프에 윤핵관이라고 다 있잖아요. 우리가 삽시간에 김정은이 밀고 들어오면은 여기 도망갈 놈들은 좌파들이 먼저 도망갈 거예요. 원래 베트남이 적화될 때 월명이 딱 들어와서요 1000만 명이 보드피플로 도망가고 나머지 남아있던 베트남에 남아있던 2500만 명 남자들을 다 월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없어요. 그 남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들을 도와줬던 사람 위주로 다 데려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보는 미국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5년 가까이 김정은 평화 뭐 종전선언 그렇게 얘기했는데 북핵 폐기는 고사하고 초음속 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핵만 탑재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조짐이 있으면은 바로 때려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핵 폐기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핵 폐기 쟤들이 어떡하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핵을 가진 나라하고 경제적인 강국하고 암만 싸우면요
경제적인 광국이 굴종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원래 국제 정세가 그런 거예요. 세계 군사 4대 강국이라는 우크라이나가 맥못 추고 하루 만에 함락되는 거는 그겁니다. 등거리 외교를 할 때가 해야죠. 중국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삼으려 하고,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언이, 김정은의 유언이 적화통일이래. 적화통일.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치고 들어오면요, 미국의 공중정보기 혹은 그들이 말했던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때 탱크가 들어오는 저지선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돌아가지고 전방 올라가는데 탱크 저지선 다 없앴잖아요. 바로 밀고 들어옵니다. 3시간 만에 수도권 딱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20기의 핵을 제주, 부산, 대구, 그 다음에 대도시에 딱 갖다 대고, 동경, 일본에 5군데 딱 갖다 댑니다. 그러고 괌하고 하와이에. 미국이 전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게 핵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한번 나가면은 맨날 미국 철수하자 하는 아까 저런 친구들 있잖아요. 미국이 한 나가면은 못 들어옵니다. 핵을 갖다 대고 일본도 때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평화 저기 어딥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거짓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요, 중국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중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제가 한 3년 공부했는데 한 달가 일본 가 있으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요, 미국하고 결정적으로 붙었어요. 중국이. 왜냐하면 패권주의 1대1로 중국이 굴기했단 말이에요. 덩소평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샤캉사에 중국이 중산층이 60% 이상 될 때까지는 절대 굴기, 미국하고 맞서지 마라 했는데 시진핑이 맞서는 거예요. 또 자기의 집권 10년을 지켜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패권주의로 간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나라, 러시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제외하고는 다 미국 친미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한반도가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좌파들은 지금 중국하고 뭘 만들어가지고, 지금 문재인이 지난번 그 당선자 시절에 2가지 얘기했잖아요. 권력 구조 바꾸겠다. 소위 말하는 권력 주체 세력을 바꿨어요. 호남 중심으로, 주사파 중심으로, 운동권 중심으로 다 바꿨습니다. 2번째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국제 질서를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 조원진이 얘기한 거, 낮은 단계에 연방제 하겠다. 그게 문재인의 당선자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말 들으면은 자기한테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터는 거예요. 미국하고, 김정은이 이런 거, 미국하고 뭘 해보면 뭐 좀 생기는데, 중국은 저 뗀 놈들이 준다 해놓고는 안 주는 거야, 계속. 중국은요, 6개의 송유 파이프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북한이 죽습니다. 꼼짝을 못해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연명할 정도로만 도와줘요. 왜? 저들이 더 커지면은 중국도 위험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막으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2쿼드. 소위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쿼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2쿼드의 대상이 한국, 그 다음에 뉴질랜드, 대만, 필리핀 이 정도예요.
J코드에 무조건 들어가지 않은 J코드는요 방어 안보 블록입니다. 안보 블록. 우리 공화당 거기에 이 공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J코드에 들어가서 반중 블록, 반공산 블록을 형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태 같이 터지면요 쫙 모이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전쟁을 터지면 자동 개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확고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삼국연대 죽창가 부르던 놈들 다 어디 갔어요? 그 다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빨간 생각, 빨간 머리, 빨간 눈, 빨간 귀, 빨간 입을 가지고 빨간 손바닥으로 푸른 하늘을 가려고 한 이 좌파 공산 사회주의들한테는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국연대와 또 자유 반중 블록, 반공산 블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진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제가 앞만 쳐다봐도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정보기관의 넘버2 한반도 정보의 넘버2를 비밀리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국무성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국방성 만나고 그리고 저 백악관 출입기자들 백악관 출입기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진서를 보냈죠. 진서. 백악관 출입기자가 24명 국회의원 1명 가는데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하고 2시간 반을 컨퍼런스 했어요. 대담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이 조원진이가 대통령 되면은 미국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왜? 저는 왜? 중국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단 하나,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혈맹을 갖고 있고 주한미군만 철수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주한미군 철수 혹은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런 신나라 까먹는 소리들 하면은 그냥 됐다 그러세요. 됐다. 역사가 우리한테 베트남이 보여주고 많은 멸망된 나라들이 우크라이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군사 강국 4위에요. 4위. 그런데도 바로 핵발전소부터 점유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건한 안보, 여러분들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북핵을 철거하고, 만약에 북핵이 안 되면은 방법 없습니다. CVID 계속 쪼아야 되는데 안 되면 드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요 우리 시대에 북핵을 폐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참수 부대를 통해서라도 김정은 체제를 드러내야 된다. 김정은 체제를 드러내야 된다. 그랬더니 북한 잘하는 분들이 조원진 당신 진짜 위험한 짓 한다. 저거 형도 싱가포르 가가 죽이는데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은을 불태우고 참수부대 만들어가지고 드러낸다 하니까 그런데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수 정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장황되게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이재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요 각 각 시도에서 직접 이제 평양에 뭐 한경남도 직접 이제 연락하고 할 겁니다. 그래 되면요 대한민국이 정말 끝나는 나라 됩니다. 근데 요즘 윤석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정권 교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정권 교체는 좌파들이 절대 정권 안 내놓는다. 그러려면은 조원진부터 물꼬를 터서 제가 단일화를 요청했을 때 물꼬를 터야 된다. 그래야지 안철수도 들어오고 할 텐데 이것들이 다 된 줄 알더라고. 윤핵관 요놈들이 제가
10년을 같이 그 당에서 같이 있어 봤잖아요. 그 인간 같은 놈들 별로 없어요. 인간 같은 놈들이 별로 없다고. 자기 권력만 잡으면 된다. 그러고 내가 뭐 안철수 들어오면은 또 나눠줘야 되고 조은지 들어오면 뒤집어지니까 제가 만약에 뭐 통합은 안 되지만 단일화 하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렇게 부정부패 연루된 놈들, 자기 권력만 생각하는 놈들, 대한민국이 나라 걱정 안 하고 국민 걱정 안 하고 자기들 배부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 국민의힘에 있는 용기 없는 국회의원들 있죠. 윤석열이 끼고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핵심들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가면은, 이재명이한테 가면은 새빨개질 것 같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동부연합이, 성남의 동부연합 천국을 만들었잖아요. 동부연합이 뭡니까? 주사파를 밀어냈다고, 쟤들이. 겨우 이번에 문재인 들어서 주사파가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동부연합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부연합의 핵심이 제 대학교 후배들이에요. 물론 거기는 분교고, 저는 외대 용인이 아니고 임운동에서 했지만은 거기가 산실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어떤 상황으로 갈 건지 눈에 보인다고요. 또 하나는요, 이재명 가면은 체제가 무너질 것 같다고. 그런데 윤석열한테 가면은 정말 쓰레기 같은 부정부패 하는 새끼들이 또 정권 잡을 것 같단 말이야.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정풍운동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에워싸고 있는 놈들이 그거 안 합니다. 네, 저 같은 사람요, 10년 국회의원 하면서 이명박 정권 때 노동개혁, 제 파트너가 추미애예요. 추미애. 그래, 추미애 다 죽었다가 삼보일배 한다고 겨우 살았잖아요. 제가 노동개혁 했다고요. 전임자라고 데모만 하는 전임자 제도 다 없애버렸어요. 제가 그거요, 한국노총, 특히 민주노총하고 싸울 생각 안 하면 못합니다. 노동개혁, 국회의원 중에 노동개혁 해보라 하면 다 도망갑니다. 제가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공무원 연금개혁 제가 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좌파 우파, 좌파 사회주의 그 시민단체, 우파 시민단체 뭐 다 모여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부장급도 아니에요. 공무원 대리급 불러서 제가 한 달 공부했어요. 493조 아꼈습니다. 그거 공무원들한테 엄청 요거드물 짓이에요. 그런데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면 해야 됩니다. 양대 정부에 양대 개혁을 한 그런 유일한 국회의원이 정원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연금개혁 해야 됩니다.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보험 개혁도 해야 돼요. 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문재인이 나쁜 놈자는 안 쓸게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개혁의 폭탄을 계속 돌렸다는 거야. 그리고 전기값 1.5배, 2배 올리게 해놓고는 자기는 모른 척 합니다. 원전 못하게 하다가 임기 이제 몇 개월 남가놓고 빨리 재가동하라고 하면은 감옥 보내야 되는, 감옥. 왜? 감옥 안 가려고 재가동 시키는 겁니다. 원전 해가지고 우리 얼마 손해본지 아세요? 50조 손해봤습니다. 50조. 조은진이 같은 사람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493조를 아끼고, 정확하게는 더 말씀드려 600조 아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재인 같은 저 능력 없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멀쩡한 원전을 탈원전한다 해가지고 50조 날렸습니다. 50조. 그러다가 수출 제대로 됐으면요 50조가 아니라 100조 정도 날린 거예요. 한전이나 환수원이 그렇게 피해를 본 것은 그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잘못 뽑아놓고 그래 하면은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 지도자는요 얼떨결에 들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이 100개가 있으면은 90개는 자기가 그려야 돼요. 그려놓고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적재조소에 인사를 쓰고 저끼리 다 헤쳐물락하기 눈에 보입니까? 빨간 놈은 빨간 놈만 보여주고 파란 놈은 파란 놈만 보이는데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이번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깨끗한 정치, 깨끗하고 당당한 정당,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유시장 경제를,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역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정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호 11번 조원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